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 시장이 빠졌었거든요. 다우존스도 0.16%가 내렸고 나스닥은 0.61%가 내렸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0.3%대 양 시장 모두 0.37% 똑같이 올랐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이 우리 시장 일단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아마도 올해 초반에 좀 다양한 그 이유로 아마도 우리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했고, 역시 그 지난해 말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버렸던, 많이 팔았던 그 종목들, 게임주들이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그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좀 빠졌죠. 그래서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 걱정이 좀 크셨을 것 같아서 오늘 일단 2차 전지를 주제로 영상을 이제 만들어 드리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일단 오늘 엄청 큰 악재가 하나 나왔죠.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나왔는데, 그 직원 단 한 명이 1880억 원대 횡령을 했다고 하죠. 오늘 곧바로 그냥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저도 작년에 매매를 했던 꽤 오래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횡령이 발생하는 경우, 제가 몇 년 전 데자뷰가 막 떠오르는데요. 그 화진이라고 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투자했던, 하여튼 그 종목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 횡령이, 그때는 대표이사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직원의 횡령이 나왔을 때 이 그 그러니까 그 거래 정지가 곧바로 상장 적격성 사유가 발생한 걸로 보고 그 거래를 정지시킵니다. 자기 자본의 5% 이상을 횡령했을 때, 그러니까 뭐 소액일 경우에는 아니고 자기 자본의 5% 이상을 횡령하거나 배임했을 때 이제 거래 정지, 그러니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되는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90%가 넘는다고 그러죠. 자기 자본의 90% 이상이 단 한 명의 직원에 의해서 발생하도록, 야, 어떻게 지금 시총 23위예요. 코스닥에. 어떻게 이거 모를 수가 있지?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왜 큰 일이냐 하면, 이 상태로 그냥 일단 이제 15일 동안 그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 이 거래 정지의 이제 하는 동안에 상장 적격성, 상장 자격을 그 유지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그리고 외국인 비율이 또 거의 한 50% 가까이, 45%인가, 그래서 쉽게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결산을 3월 말까지 내잖아요. 그때 우리 감사 이제 보고서를 같이 내지 않습니까? 그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이 이제 의견 거절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곧바로 상장 폐지입니다. 상장 폐지 기준. 근데 이제 상장 폐지가 바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바로 되진 않고요. 왜냐하면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쪽에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1년 동안 유예를 하면서 개선 기간,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개선할 장치를 마련하고 이제 이런 거를 다시 하고 1년 뒤에 다시 판단을 이제 받게 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게 좋은 종목에 우리나라 1위
임플란트 업체고 와, 현금도 보이도 많고 그 실적도 좋고 했던 이 종목이 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완전히 뭐 와 혼란스럽죠. 근데 또 더 그 놀라운 게 그 요즘에 동진 세미캠이 주가가 굉장히 잘 갔는데 동진 세미캠에 뭐 하루에 막 1,000억 원씩 거래하고 했던 그 슈퍼개미 그 큰손이 바로 이 횡령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직원이 그 동진 세미캠에 투자했던 것을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동진 세미캠도 오늘 8.4% 정도 하락이 나왔고 아마 더 빠지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금 회수를 하게 되면 동진 세미캠 주식을 팔아치우게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우려한 것 같은데요. 아,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여기 지금 들어가 계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져서 야, 참 너무너무 그 걱정이 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렇게 악재가 생기고 나서 사실은 오늘 뭐 레이라든가 뭐 디오라든가 이 그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이 또 이 임플란트 업종에서 또 다 상승세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 업종 1위 업체가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나머지 다른 종목들이 수혜를 받겠지 하면서 또 올라가는 참 차가운 그 주식 투자의 그 냉엄한 그런 현실을 또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동진 세미캠하고 이렇게 투자하시고 계시는 그 분들은 좀 기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어쩜 그런 그 나쁜 놈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 이 새끼 진짜 너무 나쁜 그 너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고 아, 약간 이런 일이 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예측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거래 갑자기 정지되고 그 투자금이 얼마씩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진짜 그 각자 투자하셨던 그 투자금만큼 다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또 뭐 손해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진짜 기운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2차 전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면요. 코스피는 475종목이 올랐고 388 종목이 빠졌습니다. 0.37% 올랐고요. 코스닥은 916종목이 올랐고 454종목이 빠졌습니다. 역시 0.37% 올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샀는데 코스피는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좀 샀고요. 기관이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 오미크론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 1%대 상승하기도 했지만 홍콩 증시의 하락, 홍다그룹이 또 거래 중단됐다고 하죠. 그래서 또 원화 약세 전환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 약세에도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 하락하기도 했지만 나스닥 지수 선물 강세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2022년 첫 거래일에 개인들의 순매수가 집중되면서 강보합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미국의 FOMC 회의록 내용 경계감에 이게 이제 5일날 우리 시각으로 5일날 나오는데 경계감에 기관과 외국인의 대규모 매물 출회로 한때 장중 지수가 하락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나오면서 0.37% 상승 마감했고 2차 전지와 또 반도체 소재 장비 종목은 하락세, 로봇 AI 섹터는 상승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굉장히 흐름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딱 3종목만 빠졌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91%, 또 삼성 SDI가 0.76%, 네이버가 0.66% 빠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LG화학이 0.49% 올랐기 때문에 LG화학은 흐름이 괜찮고 삼성 SDI는 흐름이 나쁘고 개별 종목 장세로 보이지만 사실 거의 다 빠졌습니다. LG화학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거고요. 코스닥은 또 특히나 심했습니다.
어, LNF가 6.25% 빠졌고 에코프로 BM이 4.15%, 그 다음에 천보가 4.91%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또 펄어비스가 3.11%, 알테오젠이 1.45% 빠졌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2차전 지주 중에서도 코스피는 그나마 버텼고 코스닥은 상당히 큰 폭으로 무너진 2차전지 안에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업종은 코스피에서는 건설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한라, 삼부토건이 5%대 올랐고요. 지능기업 EUB 4%대, 또 현대건설과 현대건설 우선주가 3%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가 올랐는데 뭐 출판업이 오른 게 아니고요. 실테카바이오가 12.85%, 넵튠이 5.36% 올랐기 때문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공매도는 428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삼성전자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안내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어제 지정이 됐었습니다. 12월 30일 날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기아, 네이버, 카카오뱅크,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많았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동진세미캠, 펄어비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카카오뱅크, 효성 TNC, 아모레퍼시픽, 현대중공업지주, 기아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CS베어링, 유진기업, 메디톡스, 고영, 헬릭스미스의 순이었습니다. 자, 2차전지 빠진 이유 특별히 없어요. 일단 테슬라 주가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뭐 그나마 악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4일 동안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5일선 아래로 빠졌고요. 11선하고도 거의 1% 정도 차이 나게 이제 가까이 근접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우리 2차전 지주들이 좋은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게 흐름이 일치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2차전 지주들 흐름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LG화학만 좋았는데 LG화학은 외국인 수급이 오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5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외국인이 샀지만 개인 매수가 많이 나왔고 기관이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흐름이 나빴죠. SK이노베이션은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은 계속 사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기관의 매수세로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는 외국인이 매수가 약간 들어왔지만 개인들이 왕창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세를 거세게 가져오면서 이제 오늘 주가 흐름이 안 좋았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개인만 팔았습니다. 주가는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고 연기금이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2차전지 매수하라고 하면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오늘 2800원 빠졌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최저가, 최근 한 달 가장 낮은 주가 수준이었고요. LNF도 오늘 개인만 32만 주 매수가 나오면서 13,900원이 빠졌습니다. 역시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천보도 개인만 매수가 들어왔고 17,100원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동화기업도 개인만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5,300원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완전히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외를 보겠습니다. LG화학 0.16% 1000원이 올랐습니다. 61만 9천원. 삼성 SDI 0.15% 역시 1000원이 올랐습니다. 65만 1000원. SK이노베이션 0.2% 500원이 올랐습니다. 24만 8,500원.
SKI 테크놀로지 0.61% 1000원이 올랐습니다. 16만 5,500원. 포스코 케미칼 0.35% 500원이 올랐습니다. 14만 4천원. 에코프로비엠 0.04% 200원이 올랐습니다. 48만 200원. LNF 0.29% 600원이 올랐습니다. 20만 9,100원. 천복 0.21% 700원이 올랐습니다. 33만 2,200원. 동화기업 0.96% 900원이 올랐습니다. 94,400원. 대주전자재료 0.48% 500원이 올랐습니다. 10만 3,7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코스피 시총상위 5종목, 코스닥 시총상위 5종목 모두 다 시간외가 올랐습니다. 내일 장 초반에 흐름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일 그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LG화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년 1년치 일봉인데요. 자, 매물대 하단 61만 2,500원, 3,000원 그 정도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죠. 최저치 61만 1,000원에서 12월 30일 날 반등이 나왔죠. 지금 61만 8,000원이니까 거의 바닥에서 이제 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승하게 되면 65만원 정도까지, 65만 1,000원 정도까지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지금 매물대 가운데에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매물대 아래쪽 매물대의 하단 62만원이 현재 주가 수준에서 빠지게 되면 바닥을 잡을 걸로 보이는 그런 자리고요. 올라가게 되면 66만 3천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62만원에서 66만 3천원 정도 구간에서 주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SK이노베이션도 비슷합니다. 지금 오늘 윗꼬리 끝이 매물대 상단 25만 2천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았고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24만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26만 3천원 있는 매물대 위쪽에 긴 매물대 하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도 역시 비슷한데요. 그런데 위쪽에 매물대가 아니라 위쪽에 60일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17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빠지게 되면 15만 7천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내일은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 아래쪽 14만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14만 1,000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역시 빠지면 14만 한 1,000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오르면 14만 8천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지금 주가가 48만원인데 오늘 47만 9천원 정도 되는 자리가 매물대 하단이었죠. 여기서 더 빠지면 44만원 정도까지 주가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럼 많이 빠지게 되면 이제 44만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52만 한 2천원 정도에서 한 52만원 정도 되겠네요. 121선 지나가니까 한 52만원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52만원 정도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LNF도 똑같죠. 20만 8,500원이 종가인데 20만 9천원 정도 되는 자리가 매물대 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19만 1,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23만원 정도에서 각각 지지와 저항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보도 좀 비슷하죠. 33만 1,500원이었는데 33만 4,700원이 매물대 자리였는데 이걸 깨고 내려왔어요. 더 깨면 31만 3천원 정도 되는 자리, 올라가게 되면 35만 한 3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각각 지지와 저항을 받을 거다. 그리고 동화기업도 좀 오늘 굉장히 비슷합니다. 매물대 가운데에 다 멈춰 있어요. 에코프로비엠부터 동화기업까지 지금 코스닥 그 2차전지 시총 1, 2, 3, 4위가 다 똑같네요. 93,500원 종가인데 오늘
92,500원 정도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걸쳐 있는데 얘는 딱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 아래 꼬리 달고. 그래서 시간의 흐름도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일 반등할 때 좋은 흐름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99,000원 정도, 빠지게 되면은 85,000원 정도에서 각각 저항과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료 98,000원 정도에서 아래 그 저점 잡으면서, 아래 꼬리 달고 저점 잡으면서 반등을 하려고 하죠.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107,000원 정도에서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밀려 내려왔는데요. 여기에서 주가가 빠지면 역시 98,000원 정도, 오르면 107,000원 정도에서 각각 지지와 저항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선명해요. 지금 매물대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 좀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정해드렸던 그 저점과 고점 정도를 잘 기억하셨다가, 저는 내일 정도는 2차전지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좀 여유 있었던 분들은 매수를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매수한다 그러면 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코스닥은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꼬여 있어서 시간에는 분명히 반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초가랑 초반엔 흐름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수급이 워낙 꼬여 있어갖고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을 오늘 그 시간의 거래 가격을 보면 시간 외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시초가에서는 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만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매물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이 워낙 꼬여 있어서 일단 확실하게 반등하는 거를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코스닥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개인들이 들어올 경우 계속해서 주가는 더 흘러내리게 될 거고요. 결국 그렇게 흘러내리다가 매물대 한두 개 정도를 더 잡아먹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이제 내려갔을 때 이제 지친 개미들이 그 매물 던지기 시작하면 그때 외국인 기관이 받으면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또 너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왔다 갔다 눈치 보다가 확 반등하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는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저는 2차전지 지금 좀 많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쪽의 2차전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건 그냥 시총 상위 5개 종목을 소개해드렸지만, SKIT나 포스코케미칼 말고도 뭐 후성이라든가 또 일진머티리얼즈라든가 또 이렇게 뭐 한솔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또 오늘 잘 갔던 종목들도 있거든요. 뭐 TSI라든가 뭐 CIS라든가 그런 뭐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2차전지주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릴 때 이런 가운데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어, 찾아서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 그 예를 들면은 TSI가 오늘 급등했는데 개인만 샀거든요. 또 CIS도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 개인만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지금 뭐 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은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SKC 같은 종목도 다 개인만 그냥 다 매수를 했어요. 지금 보면 후성도 아까 개인만 매수를 했던 걸로 제가 봤고, 뭐 오늘 흐름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엠플러스 같은 종목이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엠플러스 같은 종목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DYPNF 같은 종목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DI 동일은 기관이 매수했고, PNT는 또 개인 많이 매수했고, 기관이 약간 거들었고,
테이펙스도 기관이 좀 샀고,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가지고요. 일단은 저는 이런 수급을 좀 보면서 그 외국인 기관이 그래도 좀 매수한 종목을 골라서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되는 타이밍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되 내일 추가로 더 빠지는데 계속 빠질 때 매수를 더 하고 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항상 매수할 때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할 때는 떨어질 거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반등할 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점을 찾아서 이제 매수하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오늘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추천해 드렸던 종목도 또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서 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에서 좋은 그 분위기를 또 가져올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에는 상당히 좋은데 그러나 떨어지고 있을 때 사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떨어질 것 다 떨어지고 반등할 때 사야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좀 사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뭐 괜찮죠.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보초병을 세워보는 거예요. 한 주도 좋고, 열 주도 좋고, 다섯 주도 좋고, 보초병을 세워보고 그 흐름을 한번 체크하다가 반등할 때 탁 매수를 강하게 하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분명히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요. 뭐 내일 당장 오후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는 또 꼭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발 다가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금만 매수를 해보세요. 내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목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졌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